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밤, 조용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건 아마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고 생각이 많아 잠이 쉽게 오지 않으신다는 뜻일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루 종일 누군가를 걱정하고 무언가를 염려하며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을 겁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걸 견디고 버티셨을 겁니다. 자식 키우느라 밤잠 설치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내느라 정작 내 마음 한번 제대로 돌볼 틈이 없었던 시간들 돌이켜보면 참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어른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저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죠. 주변에서도 모두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위로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낮엔 일하고 저녁엔 집안일하고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자식들 뒤치다꺼리하고 살림 돌보고 밀린 일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또 한 주가 시작되고 명절이나 휴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평일보다 더 바쁘고 오히려 평일보다 더 피곤했죠. 온 가족 밥 차리고 손님 맞이하고 집안 대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쉬는 날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입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쉼 없이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식들도 다 컸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줄었는데 왜 마음은 더 불편해지는 걸까요? 이젠 좀 편해져야 할 나이인데 왜 자꾸만 마음은 어딘가에 걸려 있는 걸까요? 자식 걱정은 여전하고 손주 걱정까지 더해지고 내 건강도 걱정이고 배우자 건강도 걱정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오는 건 바로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떠오르고 이 걱정, 저 걱정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고 그렇게 또 피곤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옵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잘 지내는지, 며느리나 사위와는 사이가 좋은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내일 병원 가서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이젠 좀 내려놓으세요. 나이 들면 욕심 버리고 편하게 살아야죠. 손자 손녀나 보면서 여유롭게 사세요. 이제 다 키웠으면 됐지.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것. 더 이상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 자식들도 다 컸으니 이제 그들 인생은 그들이 알아서 살 것.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돌볼 때가 됐다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 뭘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니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관계가 틀어질까봐 조마조마한데 신경 끄라니 그것도 어렵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불안한데 마음 편히 먹으라니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멈추라니 평생을 책임지고 떠안고 살았는데 갑자기 놓으라니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마치 달리는 기차를 갑자기 세우는 것처럼 관성이 있어서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오래전 중국의 현자 노자가 남긴 무위무불이라는 가르침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말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이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인생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밤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평생 애쓰며 살아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위무불이 이 네 글자를 처음 들으면 뭔가 어렵고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한자로 된 사자성어라서 그런지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들리죠. 고전에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 같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본뜻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무위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무불이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니 처음엔 모순처럼 들리죠. 평생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배운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치 게으름을 권하는 것처럼 아니면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건가? 애쓰지 말라는 건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쓸데없이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아가라는 뜻이죠. 억지로 거슬러 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은 절대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게 물의 본성이니까요.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구멍을 만나면 채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억지로 어디로 가려 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다에 도착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가장 큰 곳에 이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이 애써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을 겁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고 항상 뭔가를 걱정하고 항상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느라 하루가 훌쩍 지나가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오늘 못한 일들이 머릿속에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참견하고 걱정하고 공부 잘하라고 잔소리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등 떠밀고 좋은 직장 다니라고 조언하고 결혼도 잘하라고 신경 쓰고 그렇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어릴 땐 어릴 때대로 걱정이고 커서는 또 커서대로 걱정입니다. 어릴 땐 밥 잘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학교 생활 잘하는지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지 그런 걱정을 하고 조금 크면 또 공부는 잘하는지 대학은 어디로 갈 건지 진로는 어떻게 정할 건지 그런 걱정을 하고 대학 가고 나면 또 학점은 잘 나오는지 취업은 언제 할 건지 연애는 하는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취업하고 나면 또 직장 생활은 잘하는지
상사랑은 잘 지내는지, 승진은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 또 배우자랑은 잘 지내는지, 시댁이나 처가랑은 사이가 좋은지, 아이는 언제 낳을 건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또 손주 걱정이 시작됩니다. 건강한지 잘 크는지, 우리 자식이 육아를 잘하는지, 그런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진로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결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손주 양육도 내 방식과 다르고, 그러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럴까?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왜 내 말은 안 듣나? 이 나이 먹도록 걱정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며 끊임없이 남의 마음을 얻으려 애씁니다. 친구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줄 거라 기대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도 연락할 거라 생각하고, 내가 배려하면 상대도 배려할 거라 믿고, 내가 도와주면 상대도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로워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걸까? 왜 상대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심지어 내 인생조차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모든 것을 계획대로 만들려 합니다. 오늘은 이걸 하고, 내일은 저걸 하고, 다음 주엔 저기 가고, 다음 달엔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좌절합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될까? 왜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내가 준비를 덜 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억지로 애쓰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하고, 타인은 타인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고,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인데 내가 그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노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팔다리를 휘젓고 애를 써봐야 결국 지쳐 떠내려가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물의 흐름을 따랐다면 훨씬 편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더 어그러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억지로 만들려 할수록 더 삐걱거립니다. 자식이 걱정돼서 이것저것 간섭하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고, 자식은 점점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나중엔 아이의 연락도 뜸해집니다. 친구나 이웃과 친해지려고 너무 애쓰면 어색해지기만 하고, 상대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나중엔 피하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이것저것 따지고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건강을 더 해칩니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매일 이것저것 체크하며 살다 보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게 또 건강을 해칩니다. 이게 바로 억지로 애쓰는 삶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랑 그냥 믿고 지켜볼 때랑 어느 쪽이 관계가 더 편한가요? 친구한테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부담 가질 때랑 그냥 생각날 때 자연스럽게 연락할 때랑 어느 쪽이 더 마음 편한가요? 건강 걱정에 이것저것 금지하며 살 때랑 적당히 조심하되 너무 신경 안 쓸 때랑 어느 쪽이 더 스트레스가 덜한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말은 해야 하고, 사람으로서 관계에 정성은 쏟아야 하고, 어른으로서 건강 관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조언은 해줘도 됩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죠.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눠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런 길은 험하니 조심하라고, 저런 선택은 후회할 수 있으니 신중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꼭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자식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놔두는 겁니다.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건 자식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식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조언만 해줄 뿐 선택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관계에 정성을 쏟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손 내미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꼭 내 마음에 응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든 안 하든, 상대가 보답하든 안 하든 그건 상대의 몫이고, 나는 그냥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뿐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관리는 중요하니까요. 적당히 운동하고, 골고루 먹고, 약도 챙겨 먹고, 정기검진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 한 군데쯤 안 아픈 데가 없고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이게 바로 무의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건 애쓰지 않고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신기하게도 오히려 인생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관계도 편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도 순조로워집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필요한 건 저절로 이루어지고,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소중한 것은 곁에 남고,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인생은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무의무불이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노자의 깊은 통찰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보면 정말 달랐습니다. 그때는 뭐든 붙잡고 해내야만 했습니다.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고 세상에서 자리 잡으려면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했죠. 그게 맞는 시기였습니다. 젊음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간,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쉴 틈도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시절.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놓치면 다시 못 잡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살아가는 때, 그때는 애써야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돈 벌러 다니고, 자식 학원비 벌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집 장만하려고 한 푼 두 푼 모으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부모 세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만 편하게 살 순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피곤해도 쉴 수 없었고, 아파도 쉴 수 없었고, 힘들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자식들 학교 보낼 때도 그랬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뭐라도 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내 한 끼를 줄여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먹이고, 내 옷은 안 사도 자식 옷은 사주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땐 몸도 튼튼했습니다. 밤새워 일해도 다음날 괜찮았고,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고, 아프면 참고 버티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리할 수 있었죠.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해주고, 그렇게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살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었고, 마음이 힘들어도 쉴 여유가 없었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인생의 큰 산을 넘어온 지금, 더 올라가야 할 산이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뭔가를 붙잡고 통제하려 든다면 그건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그들도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시기에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부모 마음이야 평생 가죠. 자식이 몇 살이 되든 내 눈엔 여전히 어린애 같고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직장 생활은 잘하는지, 부부 사이는 좋은지, 이런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땐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줘야 했다면 지금은 믿고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충분히 컸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평생 일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쉬어야 할 나이에 아직도 뭔가 해내야 한다며 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땐 일이 곧 삶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고 일해야 보람도 느꼈죠. 일하는 게 당연했고 일하지 않으면 죄책감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충분히 일했고 이제는 쉬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평생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쉬는 게 오히려 불안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쉬면 게으른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집안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텃밭이라도 가꿔야 할 것 같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여전히 젊을 때처럼 몸을 혹사하며 무리하게 살아가는 것도 시기를 모르는 겁니다. 젊었을 땐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밤새워도 다음날 회복됐고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됐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다리가 안 아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밤늦게까지 안 자면 다음날 힘들고 무리하게 먹으면 속이 안 좋고 많이 걸으면 무릎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예전 습관대로 살려고 하면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이 모든 게 시기에 맞지 않는 애씀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키우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죠. 만약 겨울에도 계속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려고 하면 그건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겁니다. 나무도 계절을 따라 살아갑니다.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무성하게 키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걸 떨어뜨리고 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환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뿌리고 키우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거두고 쉬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거둔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조용히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쉰다는 건 더 이상 애쓰지 않고 편안히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고. 배우자가 건강을 해치는데 신경 끄고 살란 말이냐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조언은 해주되 그 조언을 꼭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나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평생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눠주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결정해줄 수도 없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고 놔주려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게 관계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내가 달려가서 해결해주는 것보다 옆에서 믿고 지켜보며 필요할 때 손 내밀어주는 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왔으니 이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젊었을 땐 상대를 바꾸려 했죠. 이것도 고쳐주고 저것도 고쳐주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저렇게 하냐고 잔소리도 많이 했죠. 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보니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아니, 바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함께 늙어가면 그만입니다. 상대의 단점도 이젠 익숙하고 나쁜 습관도 이젠 정겹고 그렇게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인생 후반부의 지혜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물론 관리는 해야죠. 적당히 운동하고 골고루 먹고 약도 챙겨 먹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매일 이것저것 체크하며 살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병이 생기면 안 된다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돌보되 결과는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젊은 시절엔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고 애쓰면 다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죠. 실제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닫게 되죠. 세상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무리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다 평생 지칠 바에야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는 게 훨씬 현명한 삶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덜 붙잡는 삶입니다. 더 이상 모든 걸 쥐려 하지 않고 조금씩 손을 펴는 삶. 더 이상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 그렇게 사는 게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하는 거라고, 체념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라고. 하지만 노자가 말한 무위는 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밖을 향해 살았다면 이제는 안을 향해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채우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비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더 가지려 했다면 이제는 덜 가지고도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포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전환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뭔가를 이루고 증명해야 했죠. 내가 이만큼 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게 맞는 시기였어요. 젊을 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자리를 만들고 내 가치를 증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청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세상에 증명할 게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보여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물러나 내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 내 영혼이 편안한 게 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게 바로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돌아보라니 그게 쉽지가 않다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밖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안을 보라니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겁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내 마음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을 떠올리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내 몸 상태를 느껴보는 것.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피곤하진 않은지, 마음은 편안한지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말만 준비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들어보는 것.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괜찮아요. 그냥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편해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빨리 먹고 다른 일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느껴보는 것. 짜게 먹었는지, 달게 먹었는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냥 느끼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무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게 바로 무의의 시작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하지 말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앞으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해봐야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생각, 이 감정. 이것만이 진짜 실제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애쓰지 않는데 오히려 관계가 편해지고 통제하지 않는데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기대하지 않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애쓰고 집착할 때 사람들은 그 무거운 에너지를 느낍니다. 부담스럽고 답답하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요가 느껴지고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심이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편안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편해집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강요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돼야 한다고 집착하면 조금만 틀어져도 불안하고 예상과 다르면 당황하고 그러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에 맡기고 편안하게 있으면 예상치 못한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리기도 합니다.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의무불이의 실체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루어지는 삶.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고 낮은 곳으로 흐르되
결국 바다에 이른다고. 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은 절대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죠. 막히면 돌아가고, 걸리면 채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가장 큰 곳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낮은 자세로 살되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영혼의 고요함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그 깊은 평온함입니다. 젊을 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항상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거라는 걸. 진짜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깊이 내려가는 거라는 걸.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평생 잊고 살았던 나, 평생 돌보지 못했던 나, 이제 그 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나와 친구가 되고, 그 나를 사랑하고,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위무불이 억지로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노자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애쓰며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고 세상의 요구에 응하며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주말도 명절도 없이 가족 뒷바라지하고 아플 때도 참고 힘들 때도 견디며 그렇게 평생을 버텨오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누군가를 통제하지 않아도,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조용히 흘러가는 대로 사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놔줘도, 아니 우리가 놔줄수록 그들은 더 잘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애써서 키워놨는데 이제 그들을 믿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관계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고 억지로 만든 관계는 아무리 붙잡아도 멀어집니다. 그러니 편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면 됩니다. 건강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면 됩니다. 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돌보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 흘러가는 강물 같은 겁니다. 거스르려 할수록 힘들고 따라갈수록 편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을 거슬러 오를 나이가 아니라 물결을 따라 편히 쉬어갈 나이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십니다.
평생 살아오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인생은 제 길을 찾아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소중한 것은 곁에 남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무위무부리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런 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